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주가가 첫 거래일에 무려 3배 폭등했습니다. 공모가 31달러였던 주가는 장중 103.75달러까지 솟아오르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190억 달러 규모로 불어났고, 이 역사적인 급등의 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기업 IPO라는 상징성에다가 규제를 통과해서 메이저 증시에 입성한 안정적인 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환호와 함께 거래는 일시 정지될 정도로 가열됐고, 드디어 월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하루 만에 기록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는데, 가히 시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그런 대비였습니다. 서클의 상장 성공 뒤에는 폭발적인 수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모주 2,400만 주 모집의 수요가 몇 배로 몰리면서 주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수요가 엄청났다라는 서클 CFO의 말처럼 전통 뮤추얼 펀드부터 국부 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 크립토 펀드뿐만 아니라 월가 주류 자금과 국가급 자금까지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IPO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 등 유수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블랙록은 전체 공모주의 약 10%를 인수할 뜻을 밝혔고, 아크도 1억 5천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주주 구성은 서클이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증표였습니다. 서클은 이미 2015년에 뉴욕 비트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규제 준수를 최우선시 해왔고, 재무 건전성, 투명성도 월가 수준으로 갖췄습니다. 2024년 서클은 매출 16억 7천만 달러, 순이익 1억 5천6백만 달러를 올렸는데, 수익의 60%를 코인베이스 등 유통 파트너와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 국채로 운영되는 준비금 덕분에 높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실적과 투명성이 기관들의 신뢰를 불러일으켜서 규제 인증을 받은 첫 스테이블코인 기업의 IPO에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렸던 겁니다. 서클 IPO 대흥행은 단순한 주가 폭등 이상의 시장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는데, 블랙록은 이미 서클의 USDC 준비금 90%를 맡아서 이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BNY 멜론은 현금 준비금을 커스터디하며 전통 금융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IPO에 대형 자산운용사가 참여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로서 기관 자금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FTC는 증거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USDC와 페이팔 USD 같은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의 국채시장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서클의 USDC뿐만 아니라 리플의 RLUSD까지 공식 열거하면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금융시장의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번 상장은 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부각시켰는데, 이 서클은 2025년 1분기에만 매출 5억 7,860만 달러를 올려서 전년 동기 대비 58.5% 성장했는데, 대부분 미국 국채 금리 수익인 이자 수익입니다. 이렇게 준예금 모델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스테이블코인 기업의 투자자들이 환호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크립토 시장도 변동성 투기에서 벗어나서 달러 연동 코인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수익 사업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클의 IPO 성공은 자연스럽게 리플에 대한 비교로 이어집니다. XRP와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하는 리플랩스는 한때 IPO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재 상황은 서클과는 또 사뭇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규제와 법적 상태, 이 서클이 명확한 규제 체계 안에서 IPO까지 성사시킨 반면 리플은 2020년부터 이어진 SEC와의 소송을 겪으면서 미국 규제 환경의 난관에 부딪혀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초에 SEC와의 소송을 원만히 종결 지으려는 합의 시도가 이어졌고 리플은 5천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양측이 쇼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공식 종료 승인 정도의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가 됐지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5년에 IPO를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 자본 조달이 필요 없어서 상장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인데 적대적인 규제 환경도 한몫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은 당장 빠르게 서둘러서 월가의 문을 두드린다라기보다 서클과는 달리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출 구조와 사업 모델 측면에서도 차이점이 선명합니다. 서클의 주요 수익원이 USDC 준비금 운용 이자와 거래 수수료인 반면 리플의 수익 구조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리플은 자사가 보유한 대량의 XRP 토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글로벌 송금 솔루션 ODL을 통해 금융기관의 XRP를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체 보유 XRP를 분기마다 일정량 매각을 해서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리플은 XRP 판매로 누적 27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도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판매하며 전 분기 대비 60% 이상 판매액이 증가했습니다. 요컨대 리플은 자산으로 보유한 XRP의 가치와 활용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클은 USDC 준비 자산을 굴려서 이자를 얻는 은행과 비슷한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건 규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서클이 준비자산 투명성으로 신뢰를 쌓았다라면 리플은 XRP 활용 생태계 확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과 지배 구조 역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클 IPO 이후에는 블랙록, 아크 등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반면 리플은 아직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남아있고 주주 구성은 초창기 투자자와 경영진 위주입니다. 가장 큰 외부 투자자는 일본 금융대기업 SBI 홀딩스인데 9%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2019년 시리즈 C 라운드에서 SBI 등을 통해서 기업가치 100억 달러 평가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2022년쯤에 투자자 지분을 다시 바이백해서 기업가치를 150억 달러로 상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리플 지분은 경영진과 초기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환매한 상태인데 창업자 그리고 직원 지분 비중이 높습니다. 또 이사회 의사결정권 면에서 서클은 알레어 CEO가 상장 이후에도 특별 의결권 주식으로 30% 가까운 표결권을 유지하는 구조이고 리플은 공동창업자 또 CEO 그리고 전략 투자자인 SBI 등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서클은 공개시장 투자자들과 투명한 거버넌스로 재편이 됐고 리플은 아직 내부자 중심의 민간 기업 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서클의 USDC와 목표는 비슷하지만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RLUSD는 작년 말 출시돼서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동시 발행되는 토큰인데 미국 달러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1대1 완전 담보가 되고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신뢰성이 높은 달러 토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행 주체는 리플의 자회사 스탠다드 커스터디 신탁스 회사로 서클처럼 규제된 틀 안에서 준비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RLUSD를 USDC, USDT와 함께 공식 분류할 정도로 그 준비금 투명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RLUSD도
USDC처럼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일 뿐 XRP와는 별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XRP와 RLUSD는 XRP 레저 생태계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XRP 레저에는 오토 브리징이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네트워크의 경로 찾기 알고리즘이 여러 통화 간의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XRP를 통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XRP는 XRP 레저의 사실상 기본 브릿지 자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RLUSD처럼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해도 경로 찾기는 여전히 XRP를 우선 활용하기 때문에 RLUSD로 결제가 증가해도 XRP의 유동성과 수요가 함께 증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LUSD를 다른 통화로 레저에서 환전하거나 송금할 때 중간에 XRP를 거쳐가도록 해서 속도와 비용 면에서 최적화됩니다. 게다가 XRP 레저의 모든 거래 수수료는 XRP로 지불되고 소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도 XRP 레저에서는 오직 XRP만이 수수료 지불에 쓰인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도 XRP 레저 운영을 위한 연료는 XRP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XRP 레저에서는 지금까지 1362만 XRP가 수수료로 소각이 됐는데 RLUSD 사용량이 앞으로 늘면 이 소각 속도와 양도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건당 이 소각량은 아주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XRP 감소를 가져오는 디플레이션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RLUSD는 리플의 ODL 서비스에서 기관 결제에 활용될 때 XRP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변동성 있는 XRP를 대체해서 RLUSD로 송금액을 고정하더라도 이체 경로에서 XRP 풀을 통과하며 실시간 환율 변환을 돕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RLUSD는 XRP의 경쟁자가 아니라 완전한 보완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XRP가 가격 변동이 있는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는 한편 RLUSD는 가격 안정성을 제공해서 더 많은 기관들이 XRP 레저를 활용하도록 유인합니다. RLUSD 등장으로 XRP 레저의 쓰임새가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XRP 거래도 늘어나고 수요 기반도 확대되리라는 게 커뮤니티의 분석이면서 기대입니다. 리플 측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XRP 핵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키워준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테더, USDT입니다. 현재 발행량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왕좌는 여전히 테더인데 앞서 짚어봤던 서클의 USDC가 시가총액 600억 달러로 25에서 27%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라면 테더는 60% 이상을 점유하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면 테더 유통량은 2025년 기준으로 1,500달러에 육박하며 USDC의 2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럼 왜 시장 지배자 테더는 이런 반짝이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을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규제와 투명성 측면의 한계입니다. 테더의 운영사인 iFinex는 홍콩 그리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 기반을 둔 오프쇼어 업체인데 미국 본토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공개나 준비금 감사에서도 테더는 여전히 빅4 회계감사를 거치지 않고 분기별 제한적 검증 보고서 정도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뉴욕 검찰청과의 합의로 뉴욕주에서는 테더 영업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클이나 리플의 RLUSD는 뉴욕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고 준비금 체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기관들의 접근성 차이로 이어지는데 월가의 대형 자금은 규제 리스크가 낮고 투명한 자산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실제 미국 CFTC의 실험에서조차도 증거금으로 테더보다 USDC와 같은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을 거론했듯이 테더는 미국 기관 무대에서는 아직까지는 배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테더 측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CTO 파올로 아르도이는 테더는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다. 월가 자본 없이도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테더는 엄청난 발행량 덕분에 준비금 운용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그 이익이 비공개 회사 내부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2023년 분기당 순이익이 수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는데, 하지만 투명성 부족과 규제 회피 전략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탈규제 전략 덕에 초기에는 성장했지만 이제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두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성장의 한계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서클 IPO 사건은 크립토 업계에도 규제와 투명성이 곧 기업 가치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서클은 규제를 준수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IPO에서 엄청난 투자금 유치와 기업 가치 급등을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크 인베스트의 1억 5천만 달러 베팅까지 이끌어내며 컴플라이언스에 충실한 플레이어가 기관 자금을 끌어모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겁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도 리스크 대비 큰 수익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분야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규제기관과 소통하며 IPO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구름을 리스크를 걷어낸 만큼 거의 다 걷어낸 만큼 향후 제도권 도약을 노릴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로도 거론됩니다. CEO는 아직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전략을 재고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상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리플 말고도 코인베이스처럼 이미 상장된 기업이나 팍소스, 또 서클처럼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발행사들은 모두 기관 자본이 선호하는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규제 불확실성과 거리를 두는 프로젝트들은 단기 열풍은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대규모 자금 유입에는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에 진입하는 스마트 머니는 이제 규범을 따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단기성 이벤트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맥락적인 재료들이 많이 더해지고 있는데, 리플 XRP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